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엔 승인을 얻은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3차 유엔총회 마지막 날 12월 12일에 그 국제사회 승인을 얻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9월에 이제 대표단을 보내놨는데 뭐 12월이 돼서 이제 유엔총회가 끝나갈 때까지 본회의 상정도 못 되고 하니까 하루하루 초조해하면서 이제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거의 유엔총회 마지막 날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기뻐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유엔에 관련된 표고도 만들고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그때 만들어진 표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고 보시면은 48대 6의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표결 결과까지 다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글씨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한 대한민국은 48대 6이라는 공산 측 6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만방의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국가이다.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그렇게 회방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방의 승인을 얻어서 당당한 합법적인 국가이다. 이렇게 이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전 국민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유엔데이라고 해갖고 10월 24일을 뭐 이제 요새는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엔의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공휴일로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나온 문건입니다. 이게 유엔 결의안 195호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별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유엔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로 다 써놓은 겁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뭐냐?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뭐냐? 대한민국이 in Korea라고 되어 있죠. 한반도의 the only,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uch라는 게 이 문장의 앞에 있었던 lawful이라는 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in Korea 이거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48년 12월 12일에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48년 8월 15일 북한은 뭐 훨씬 먼저 정부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정부를 공식적으로 세웠다라고 공표하기 전까지 안 만든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단독 정부 수립했다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를 하니까 48년 9월 9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2월에는 이미 유엔은 두 개의 정부, 아까도 표결안 동의안 나왔었잖아요. ROK하고 DPRK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합법적인 정부냐? ROK, 대한민국이 in Korea,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냐? DPRK, 북한은 불법적인 정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의 결의안이 연말에 통과가 되니까 이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냥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에서 그 다음 해까지 26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사회 승인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죠. 국제사회 승인이 왜 중요한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우드로 윌슨 밑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국제사회 승인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일운동 하실 때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 국무부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승인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 승인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 대표단을 유엔에 파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승인을 얻었는데 그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6.25 전쟁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48년 12월 12일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27일에 유엔 안보리가 열려요. 거기서
뭘 합니까? 유엔이 6.25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왜 불법적인 정권이 침략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승인한 합법적인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유엔군이라는 게 창설되는 거예요. 유엔군이라는 게 뭐 항상 있는 상비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합군 아닙니까? 그래서 각국의 연합 그 유엔의 16개국이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엔에 의해서 탄생한, 그 다음에 유엔이 승인한, 그 다음에 유엔이 지켜준, 유엔군이 지켜준 그런 나라인 거였죠. 교과서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국정교과서까지는 3차, 4차, 5차, 6차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 결의안이라는 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이 깨지면서 2002년에 검정을 통과해서 200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쓰인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국 근현대사, 이게 한국이란 말이 빠졌는데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교과서가 6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금성 교과서가 제일 심하게 편향된 그런 교과서라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보면은 유엔 쪽에서 승인을 받은 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유엔 쪽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을 얘기하면서 유엔 쪽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여기 그러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고 실패했다.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좌파들의 역사 해석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그리고 세워진 나라도 실패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 결의 195호에 분명히 인코리아라고 돼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라고 왜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선거가 가능하였던이라는 있지도 않은 글귀를 집어넣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인코리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학자 중에는 이걸 뭐 오역을 한 것이다 라고 유엔 결의안을 오역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문건을 본 바에 의하면 이건 오역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뜯어고친 거죠. 문장이 너무 쉬워서 오역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이 있지도 않은 선거가 가능하였던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이게 그 한양대 리영희 교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박원순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를 가져다가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실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는 어떠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국정교과서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이 있다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과정 바꾸면서 그걸 빼버렸죠. 그래서 지필 기준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는지는 제가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짐작해서 아시겠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거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빼버렸다라는 것이 헌법에 배치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도 자기는 뺀 적 없다고 계속 강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뭐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빼버린 건 너무 확실하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연구했거든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교과서로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다 같이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